자, 이런 가운데 지금 뭐 여권 내에서도 잠룡이 여러 지금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야권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슬슬 몸풀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후에 현재 판단은 봐야겠지만요. 야권 내에서 나오는 어떤 잠룡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뭐 일단 이재명 대표가 뭐 가장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지금까지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 또 예. 대표를 하면서 총선을 압승을 했고 특히나 예. 이번에 탄핵 소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뭐 성사를 시킨 거죠. 근데 저 신뢰도 보게 되면 우원식 의장이 가장 먼저 있어. 저것은 이재명 대표 후보 지지자들이 싫어합니다. 예. 근데 우원식 의장이 이번 탄핵 전국에서 비상계엄 전국에서 가장 돋보인 정치인이라고는 뭐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밤에 얼담을 해서 예. 본회의장 들어가서 신속하게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저는 우원식 의장이고 또 이 탄핵 소추 과정, 그다음에 탄핵 소추 의결까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까지 저는 최선을 다했던 그 10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한 정치인이었다 생각하고 이제까지 역대 국회의장 중에서 참 이렇게 돋보인 국회의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우원식 이번에 국회의장이 예. 굉장히 돋보인 이 비상계엄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또 대통령으로 가시는 경우, 대통령 후보가 되신 경우가 물론 정세균 총리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우원식 의장이 뭐 아직까지 뭐 대권에 대한 어떤 뭐 생각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번 모르죠. 옛날 정세균 총리도 국회의장 하신 다음에 국무총리 가신 다음에 대통령 후보에 도전을 하셨거든요. 네. 뭐 우원식 의원도 지금의 국회의장이 정치의 마지막 일지, 보통은 우리가 국회의원이 마지막이 국회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대중이나 여론이 부르는 거에 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여준 우원식 의장의 어떤 그 유연하면서도 강함, 어떤 외유 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한테 호평을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재 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야권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후보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라든지 그냥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 등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슬슬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아마 대선 경선에는 아마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를 노려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위라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들 사람은 없겠지만 예. 뭐 다른 분들도 아마 생각을 할 것이고 뭐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변호사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지는 어려울 걸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만큼 이것도 빨리 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떠한 사법 지금 항소심도 빨리 진행을 해라. 라는 것인데 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큰 영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 전에 난다 손 치더라도 뭐 그때 유죄가 된다 손 치더라도 대법원에서 기일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권 후보예요. 만약에 대선 후보로 등록까지 해버렸다. 근데 그걸 대법원에서 기일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선고 예를 들어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심이 끝난 지 9개월 만에 지금 대법원이 잡힌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불과 뭐 한두 달 사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그 논란은 남을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있습니다만은 뭐 대법원에서 기일을 잡는 건 날짜가 없고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저는 사법 리스크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설주한 변호사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대선 시기가 조금 더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결국 키가 이제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법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바로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입니다. 조국 대표는 전 대표죠. 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연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재판 지연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조국 당장 조국 본인도 지금 5년 걸렸었고요. 윤미향 의원 같은 4년 걸렸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1년 이내 끝내야 될 선고인데 재판인데 그거를 재판 지연으로 임기 다 채우고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나서 결국 유죄 받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년 내에 재판 나왔다 그러면요. 진작에 세비를 반납하고 나갔어야 되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던 걸 보면은요. 아마 재판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조국은 조국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대통령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재판이 어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항소심 재판 연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재판부가 거센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고 미래 권력 눈치를 보고 사법부가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이건 사법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근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네. 여권도 여권 내에서 이제 다음 대선 주자, 그러니까 인물론이 네. 부각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죠 이제 네. 사퇴를 했고 어떤 인물들이 좀 몇 명이 나옵니까? 지금 여건이라고 좀 보기 애매하긴 한데 뭐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의원이 지금 뭐 거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한 것처럼 예. 자기는 예. 내년에 만약에 생일이 3월 31일이라 그러는데요. 예. 대선이 그 이후에 시작되면 나는 출마할 수 있다. 나는 출마할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이제 의원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항상 나오시는 분이죠. 잠룡으로 거론되신 분 홍준표 시장. 예. 홍준표 시장은 또 이 약간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슷한 구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에 제수를 해서 예. 들어왔는데 그때도 탄핵이 열렸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홍준표 만약에 시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수하면서 또 탄핵의 시기에 나와요. 예. 근데 문제일 때는 이제 야당이었을 때고 지금 여당이었을 때니까 좀 예. 다른 상황이긴 한데 홍준표 시장은 아마 지금 좀 많이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이거 대구시를 이제 보궐로 만들어 놓고 나와서 사실 유리한 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대선을 치러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 누가 대선 주자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인물난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은 더 못 나온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세훈이 첫 번째 이번에 탄핵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우파한테 지지를 얻기 힘들 수 있어요. 상당한 왜냐하면 우파한테 지지를 받고 중도를 얼마나 끌어오냐가 대선의 판가름인데 우파에서 순전하게 우파표를 다 끌을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탄핵 찬성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번에 서울시장 금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서울시를 또 보궐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왜 급식 예. 뭐 이슈를 그런 해가지고 때문에. 이제 보궐을 내주면서 서울시를 야당에 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 또 이 상황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서울시장에 보궐선거 생기면요 야당이 가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오 시장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 위원, 설주환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